자, 오늘은 기타 가정법 표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타 가정법이 나왔는데요. 기타 가정법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if로 시작하는 그런 이제 문장이 아니라 다른 형식을 빌려서 가정법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기타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후회하는 감정을 나타낼 때, 희망하는 감정을 나타낼 때는 호프를 많이 쓰고요. 후회하는 감정을 나타낼 때는 wish를 많이 쓰거든요. wish.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이제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사실이라든지 또 과거의 어떤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이제 감정이 들어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법에 준하는 그런 이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위시가 호프처럼 이제 희망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후회스러운 감정을 나타낼 때도 있다는 거죠. 뒤에 이제 가정법처럼 과거가 온다거나 과거 시제가 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과거 완료 시제가 온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과거 사실이나 지금 현재 사실에 대해서 좀 후회하는 감정이 들어가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후회하는 감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 현재가 나왔을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호프처럼 희망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훑어보면요, as if라는 말이 나오고요. as if. 그다음에 it's time. 뭐뭐 할 때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제가 과거가 나오죠. had pp, 그렇죠? 과거 완료, 과거 완료, 그렇죠? 과거가 나오죠, 그렇죠? 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시제가 나왔을 때는 크게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닌데, 과거나 이제 과거 완료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쨌든 그 이전 시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기본적으로 가정법이 나온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한 문제씩 이제 볼까요? I wish I could dance better. 자, 요즘에 이제 뭐 BTS부터 해가지고 뭐 걸그룹이라든지 그 우리나라 그 한류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쪽이 이제 음악계 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 춤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뭐 걸그룹이 되겠다, 뭐 BTS처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유용한 표현이죠, 그렇죠? I wish I could dance better. 자, 과거가 나왔죠. 과거가 나왔으면요, 과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니까 현재처럼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dance better, 춤을 더 잘 추면, 자, could니까 잘 출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춤을 잘 못 추는 거예요. 잘 못 추니까 더 잘 추면, 잘 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회스러운 감정에다가 어떤 희망이 들어가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wish가 후회스러운 감정에 희망이 같이 들어가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프는 이제 희망을 나타내죠. 그렇죠? 호프는 희망을 나타내는데 wish는 후회스러운 감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희망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 그런 이제 그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법을 직설법,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 현재, 가정법 과거 완료를 직설법 과거 이렇게 이제 바꿨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 wish가 나오면요, I'm sorry로 바꿔줍니다. 자, I'm sorry라는 게 미안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 이제 쓰이게 되면요,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돼요. 유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 wish가 이제 I'm sorry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는 춤을 더 잘 출 수 있는 거니까 춤을 잘 못 추는 거죠. 그래서 후두에 현재형 can't가 되는 거죠. 부정이 되게 되죠. 반대 내용이니까. 그렇죠? That's better. 춤을 더 잘 출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다. 없어서 I'm sorry. 유감이다. 싫다. 춤을 잘 출 수 없으니까 싫다. 그런 얘기예요. 유감이다. 그런 표현도 사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렇죠? 한자어이기 때문에 싫다. I'm sorry. 싫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싫다. 춤을 잘 출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직독직해로 이제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 wish I had had more experience when I was young. 자, had가 두 번 나오면 사람들이 잘못 쓴 문장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똑같은 게 나오면은. 네, 이거는 이제 had pp인 거죠, pp. 그렇죠? had pp. 얘는 pp형이고, 얘가 시제를 결정하죠. had 다음에 pp 와서가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과거 완료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When I was young. 이게 이제 과거죠, 과거. 그렇죠? 과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점은 과거예요. 과거에서 후회하는 감정입니다. 과거에서 후회하는 감정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빈칸 넣기 문제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얘가 이제 과거를 의미하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시제 일치 그런 걸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가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헤드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헤드. have의 과거요. had.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쓰는 문장들을 숙지를 해야 돼요. 숙지를 해야지 when I was young이 나오니까 여기는 had pp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 wish I had had more experience. 더 많은 경험을 한다면, 자, 한다면이 아니죠. 했었다면, 그렇죠?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도 되고 젊었을 때도 되고, 그렇죠? 더 많은 경험을 했었다면 좋으련만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I'm sorry를 바꿔 쓸 수가 있어요. I'm sorry. 유감이야. 후회스럽다.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봐도 됩니다. 후회스럽다. 자, 자, 얘가 이제 과거 아니니까 과거로 바꿔줘야죠. 과거로 바꿔주는데 부정 과거로 바꿔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동사는 얘란 말이에요. have 동사. 그렇죠? have 동사니까 didn't have가 되는 거죠. didn't have. 그렇죠? 일반 동사의 부정은 didn't를 쓰죠. 그렇죠? didn't have more experience when I was young. 자, 여기서 이제 시제 일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라 평서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제 일치 되잖아요. 과거, 그렇죠? 과거. 이럴 때는 이제 시제 일치가 되는 거고, 가정법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후회하는 거는 과거 사실, 그러니까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표현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과거 입장에서는 후회스러운 감정이 그 이전 과거, 과거 완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제 일치가 의미가 없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평서문에서는 시제 일치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정법은 시제 일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 해당하지 않느냐? 지나온 거를 후회하는 거잖아요. 지나온 거를.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지나온 거니까 과거. 과거 시점에서는 지나온 거니까 과거 완료. 그렇기 때문에 시제일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 wish를 I'm sorry로 바꾸는 거 왔다리 갔다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Mike acts. 마이크는 행동한다. 자, 현재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그런 얘기예요. 마치 그가 밀리언이에요. 이제 100만 장자죠. 100만 장자. 자, 가정법 과거가 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처럼 해석해 주라고 했죠. 100만 장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행동하는데 100만 장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 장자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Mike acts as if he had been a millionaire. 자, 이거는 이제 had pp가 쓰였죠. 그쵸?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죠. 그쵸? 그래서 자, 마이크는 지금 행동하는데 그가 과거에란 말은 없지만 그가 과거에 100만 장자였었던 것처럼 과거처럼 해석하려 했죠. 였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왕년에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내가 20, 30년 전에 말이야 떵떵거리면서 살았어. 정말 잘 살았어. 이런 우리 과거에 얽매인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표현들이죠.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 조금 다른 거예요. 얘는 지금 100만 장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과거에 100만 장자였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왕년에 내가 뭐 집이 몇 채 있었고 돈이 얼마나 있었고 이런 이제 과거 얘기를 막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서 그때 이제 옛날에는 좀 잘 살았나 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지금 100만 장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요것도 물론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100만 장자인 것처럼. 근데 지금은 100만 장자가 아닌데 옛날에는 100만 장자였던 것처럼 였었던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다른 거예요.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현재처럼 해석해주고 100만 장자인 것처럼, 얘는 과거처럼 해석해줍니다. 100만 장자이었던 것처럼 어시 들어가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Each time you went back. 자, 과거 시제가 나왔죠. Each time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as if라든지 I wish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다 if를 의미하는 그런 이제 기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ach time 뭐뭐 할 때다 그런 얘기죠. You went bed. 자, go to bed. 한번 잠자리에 들다 그런 얘기죠. You went bed. 너가 자,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처럼 해석하라고 그랬죠. 너가 잠자리에 들 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3, 4,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문장에서 딱 나오면은 독해에서 나오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문장씩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춤을 잘 출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얘기죠. I wish I could dance better. 그렇죠? I'm sorry를 바꾸라고 그랬죠. 후회스럽다. 유감이다. 정말 싫다. 그런 뉘앙스의 말. I'm sorry. I'm sorry. I can't dance better. 춤을 더 잘 출 수 없어서 싫다. 유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더 많은 경험이 있었다면 좋으련만 그런 얘기죠. 가정법 과거 완료. 그렇죠? I wish I had more experience when I was young. 그렇죠? had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자꾸 틀리다고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요. 문장에 대해서 잘 많이 외우지 않고 쓰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had BP 이런 식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헤드가 나오면은 순간 당황하는 거죠. 자, 이거 이제 I'm sorry를 바꿔볼까요? I'm sorry. 자, 젊었을 때 더 많은 경험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I'm sorry. I didn't have more experience when I was you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백만장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지금 현재 백만장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Mike acts as if he were a millionaire. 자, 요즘에 이제 were 대신에 was를 쓰기도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백만장자였었던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Mike acts as if he had been a millionaire. 그렇죠? 잠자리 읽을 시간이다. At time you went ba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아까 설명을 안 드렸네요. 그렇죠? 투부정사를 써가지고 자, 이 잠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유저 이고 그렇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바뀝니다. to, go to bed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투투가 나오니까 또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도 바꾼 거 한번 해볼까요? It's time for you to go to bed.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띄어쓰기도 띄어쓰기라기에 띄어 말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의미상 이런 식으로 It's time for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It's time for you to go to bed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조금 더 이제 명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리스닝 할 때도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좀 유심히 잘 들어보면요, 살짝 띄긴 합니다. 살짝. 거기까지가 쉽게 말하면 우리 그런 얘기죠. 기타가 정법 표현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좀 못 알아듣죠. 기타 가정법 표현, 그렇죠? 기타 가정법 표현. 여기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만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읽지 않고 그냥 기타가 정법 표현 이렇게 하면은 잘못 띄어쓰면서 말하고 그러면은 한국말인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말할 때 순간순간 띕니다. 그거를 잘 포착할 줄 알아요. 그러면은 리스닝을 들을 때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반복적으로 듣기는 듣는데 어떤 식으로 듣냐면요, 처음에는 스크립트 있잖아요. 대본을 보면서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게 듣는구나, 이렇게 들리는구나. 근데 그게 자꾸 안 들리잖아요. 그거는 자꾸 이제 연음 작용이 복잡하게 일어나서 빨리 말해서 샬라샬라 빨리 말해서 이렇게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 문장을 읽어보는 겁니다. 내가 그 문장을 비슷하게 처음엔 또박또박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치원생들이 한글을 읽을 때 또박또박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익숙해지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처음부터 영어를 빨리빨리 말하는 것보다는요, 또박또박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박또박 말하면서
그 음가를 체크하는 거죠. 음가. 음가. 자, 마이크 하면은 마이크, X, X, adjective, adjective. 그러면서 받아쓰기를 할 정도로 또박또박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그렇게 하면서 읽으면은 읽고 들어보면요 조금 더 잘 들려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그 음가를 내가 발음함으로써 귀로 듣잖아요. 그러면서 리스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 들리는 건 왜 안 들리냐면요 내가 그걸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려요. 우리나라 말도요 자꾸 듣기만 하잖아요. 말을 못해요.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도. 그러면서 자기가 말을 하면서 그 음가를 듣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이 문장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속도가 자연스럽게 붙어요. 자연스럽게 붙으면서 나도 그 미국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음가를 체크해가지고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되게 시간 낭비고 비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어요.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뭐 AFK 뭐 CNN 방송 계속 듣는다 하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그냥 듣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이건 뭘까 고민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듣는 게 들리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단어는 뭐고 무슨 뜻이고 음가가 어떻게 되고 발음을 해보고 그걸 내가 들어보고 그러면서 문장을 암송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리스닝이 잘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문장씩 다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 때까지 암송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장을 통해서 자기만의 스토리로 편집을 하는 겁니다. 마이크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내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 철수면은 철수로, 그렇죠? 그러니까 나하고 관련 있는 그 명칭으로 자꾸 바꾸면서 일기를 쓰고 장문을 해나가고 하면요, 그게 실제로 살아있는 영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